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명절이 끝나고 첫날인 2024년 9월 19일에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분과위원회에서 K2 흑표 4차 양산에 우리 국산 변속기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흑표에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국산 엔진과 그리고 독일제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두산인프라코어의 현재 명칭은 HD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새로운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흑표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했고 그래서 2차 양산분부터는 국산 파워팩을 적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산의 엔진은 어느 정도 기준을 변경하기도 하는 등의 좀 꺼림직한 면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테스트를 통과해서 2차 양산분부터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속기는 문제가 있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양산에서는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라는 짬뽕 파워팩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산 변속기는 정말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방사청이 너무 높은 기준을 요구해서 국산 변속기가 채택되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당시 국산 변속기는 상당히 치명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산 변속기는 진동으로 구동축 베어링이 통째로 깨지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베어링도 독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독일제 베어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독일제 베어링은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결코 독일제 베어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정작 S&T조차도 정확한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참 지나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변속기에 어떤 점이 문제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문제는 볼트를 끼워 맞추는 두 개의 구멍이 단차가 틀어진 상태에서 볼트를 끼워서 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베어링이 깨져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차조차도 맞추지 않고 억지로 위아래 부품을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S&T의 잘못이라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차 양산 때 국산 변속기가 채택이 되지 못한 건 100% S&T의 잘못이고 방사청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적용해서는 아닙니다. 그 당시 이 문제 때문에 흑표의 2차 양산이 지연되면서 흑표를 생산하던 현대로템과 그리고 흑표에 부품을 공급하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본 걸 생각하면 S&T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S&T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방사청이 무리한 테스트 요구를 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방사청의 무리한 테스트를 요구한 걸 지적하기에 앞서서 S&T의 변속기 자체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의 원인도 전부 S&T의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방사청의 테스트 기준이 잘못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방사청의 기준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결론은 우리 방사청은 9600km의 내구도 테스트를 요구했는데요. 문제는 기존에는 9600km의 테스트 과정 중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 점이었습니다. 분명 외국에서도 내구도 테스트를 하지만 보통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고 치명적 결함이 없을 것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방사청의 기준이 잘못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2020년에 이 기준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9600km 테스트 중에 치명적인 고장이 없을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3차 양산 때 또다시 S&T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S&T가 테스트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S&T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의 변속기는 이미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백하게 S&T의 거짓말이었고 결론은 S&T는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변속기를 채택해 줄 것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3차 양산에서도 국산 변속기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S&T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짐작이 가는 게 변속기 테스트는 의외로 돈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우선 변속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3개의 변속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체가 3개의 샘플을 준비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 변속기와 같이 구동될 엔진도 S&T가 구매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속기를 한번 테스트하는데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S&T가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결론은 테스트 없이 국산 변속기를 채택할 수는 없음을 방사청이 분명히 했고 다행히 방사청에서도 국산 변속기의 적용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해인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국산 변속기의 내구도 테스트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내구도 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국산 변속기는 306시간 9200km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14시간 400km가 모자란 상태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이번에 변속기가 멈춘 건 제동장치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치명적인 결함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의견은 이번 고장은 치명적 결함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건 2020년에 새로 제정한 기준에 따르면 S&T의 변속기는 시험을 통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방사청은 채택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걸 통과시키면 감사원에 감사가 들어와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산 변속기의 채택은 물 건너갈 거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T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품질 보증 약속을 내놓게 됩니다. 파워팩이 고장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예비 변속기 5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흑표를 운용하는 부대 근처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정비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원래 품질 보증 기간이 3년인데 여기에 더해서 품질 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할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 결함이 생긴 부품을 무상으로 보증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변속기가 고장이 나도 우리 군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S&T가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해도 감사원의 감사가 무서운 방사청이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는 게 지배적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이번에 방사청의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물론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업관리분과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의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방추위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최소한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건 방사청이 국산 변속기를 채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긴 합니다. 한마디로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건 누군가가 이 문제를 심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방추위에서도 통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는 방사청이 국산 변속기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산 변속기를 채택함에 있어서 국산 변속기 채택을 막을 수 있는 방해 세력을 3군데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바로 감사원입니다. 결론은 감사원은 방사청의 국산 변속기 통과가 정당했는지 분명히 따질 것이고 그리고 9,600km를 달성하지 못한 변속기를 채택하는 걸 특혜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원의 트롤짓을 정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과연 감사원이 이런 트집거리를 잡고도 그냥 넘어갈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의 감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국산 변속기가 내구도 테스트에서 9,600km를 채우지 못한 걸 트집 잡으려 할 것이고 감사에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감사원이 이 문제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입니다. 특히 모방송국의 모 기자가 가만히 있을지가 저는 가장 걱정입니다. 만일 언론사에서 9,600km를 통과하지 못한 국산 변속기를 채택한 걸 특혜라는 기사들이 나온다면 분명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우리는 잘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과연 두산 인프라코어가 국산 변속기를 그것도 9,600km 내구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국산 변속기를 사용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입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국산 변속기가 결코 반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국산 변속기를 쓰게 되면 그나마 지금 흑표에 장착된 자신들의 엔진이 겨우 턱걸이로 군이 요구하는 고장률과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국산 변속기가 사용되고 국산 변속기도 자신들의 엔진처럼 독일제에 비해서 고장률이 높고 가동률이 떨어진다면 국산 파워팩의 전체 가동률은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럼 군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 되면 국산 파워팩의 가동률이 떨어진 이유가 국산 엔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럼 두산 입장에서도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산 변속기는 독일제 변속기에 비해서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러면 변속기를 받아서 하나의 파워팩으로 군에 납품하는 두산의 총 매출액이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산의 순이익은 줄어들지 않겠지만 매출액이 작아지는 건 주식회사인 두산으로서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분명히 국산 변속기를 반대할 것이고 감사원처럼 트집을 잡으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속기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이런 반대 세력들의 태클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감사원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방사청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지식한 원리원칙만을 주장해왔고 방사청이 항상 원리원칙만 주장을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감사원 때문입니다. 결론은 방사청 사람들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원리 원칙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게 되면 항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방사청이 국산 변속기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걱정을 한 것도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있어서 감사원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가 가장 걱정이고, 어찌 보면 이번 문제는 감사원 입장에서는 정말 먹기 좋은 먹잇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감사원이 이번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인가가 문제이고,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국산 변속기가 사업관리 분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략 800여 대에 이르는 폴란드와의 흑표 PL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표 PL의 계약에서 우리의 국산 파워팩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군이 국산 파워팩을 사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4차 양산분에는 국산 변속기가 선택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S&T도 4차 양산분이 고작 150대의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파격적인 품질 보증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4차 양산에 국산 변속기가 사용되느냐 마느냐는 그냥 드디어 국산 변속기가 우리의 흑표에 적용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국산 변속기가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드디어 항상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결정만 해오던 방사청이 국산 변속기를 도입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만은 제발 더 이상 외부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국산 변속기가 채택되는 걸 방해받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감사원이나 두산 등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좋은 핑곗거리도 있겠다, 어떻게든 국산 변속기 채택을 막기 위해서 방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발 이번에는 정말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